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에는 변화가 좀 있었는지, 또 시설물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연말을 맞아 김일환 원장을 이창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여름에 이제 현수교 정밀안전 진단 때 뵀는데 벌써 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12월은 국토안전관리원 창립 기념일이 있는 달이라고 예,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또 출범 3주년을 맞았는데 예. 관리원에서 이제 출범 이후에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올해 점검 잘 마무리가 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많은 데가 이제 중소규모 건설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한 15,600개소의 그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 직접 안전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이게 아마 12월 중순께쯤 되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점검이 무사히 다 끝날 그럴 계획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특히 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예. 좀 불거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 점검도 예. 좀 이렇게 말씀하신 점검 현황에 예.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이제 중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초 저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이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전국에 있는 무량판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점검 결과 보니까 철근이 누락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좀 큰 역할을 또 하셨네요. 그 향후에 이런 사태가 안 나왔으면 이제 하는 이제 바람인데 다행인 건 또 이제 수년간 이제 건설 사고 또 예.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올해 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한 해 한 16만 개쯤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출범한 지 3년째가 되고 있는데 매년 한 15,000개소 정도의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국민들 안전의식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 사망자 수가 한 506명이었는데 네. 2022년에 402명으로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한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올해 3분기까지 비교해 보면 작년 대비 한 40여 명 가까이 37명이 사망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안전 점검이 점점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예, 상황이네요. 예, 어쨌든 뭐 건설 현장 안전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관리원이 또 지난 4월에 이제 분당 정자교 붕괴 예.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를 예, 맡으셨다고 예, 들었는데요. 시설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이런 관리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 예를 들면 도로나 교량 같은 이런 시설을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서 네. 시설물 통합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데 이걸 등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한 17만 개쯤 되는데 네. 이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재원을 넣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유지 관리 보수를 했다든가 이런 이력도 같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력되면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예를 들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이제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로 하여금 이걸 보수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하는 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리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거고, 예. 이 직접적인 시설물은 그럼 관리 주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시설은 보면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소유주나 그 관리자가 관리 주체로서 시설물 안전이나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점검이나 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보수 보관 같은 유지 관리 업무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교량 등에 대한 어떤 정밀 안전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걸 저도 이제 예. 현장에서 취재 진행하면서 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근거에서 좀 하고 계신 건지 예. 궁금한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준공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4년 내지 6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밀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도 한 1,400여 개쯤 됩니다. 다만 이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대상 시설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소양강 댐 같이 아주 큰 규모가 있고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설들 109개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던 이제 93년에 이제 건설된 이 정자교가 붕괴되는 예. 그 현장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예. 지켜봤는데 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교량들이 많아서 좀 불안하다라는 예.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 노후 시설이 되게 되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시설이 충분히 기능도 발휘하고 또 오랜 시간 쓸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안전법이나 각종 이 법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점검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평소에 늘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30년이 지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강검진을 한 번은 좀 정밀하게 받는 것처럼 3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을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후시설물도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또 진단을 잘 하시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정자교 사고가 어떤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좀 관심을 어떻게 좀 높이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 시설물 노후화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요.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그 시설들이 보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 이때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8% 정도가 3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면 10년 후쯤 되면 한 47% 정도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화된 시설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좀 노후화 실태를 보면은 좀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렇게 세운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방법도 종전처럼 그냥 그 안전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시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성능 위주의 평가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유지 보수 기법도 좀 새로 개발을 해서 해당되는 시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수명화에 대한 것도 많은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점검 진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유지 관리에 대한 기법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사회에서도 아무래도 유지 관리라는 게 이게 그 눈에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소홀할 수 있는데 유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이제 내년도 기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기본적인 출범의 이 기본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이런 본연의 역할을 저희가 좀 더 충실히 하게 하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을 고도화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 점검 체계나 기법을 좀 더 정교화할 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그 무량판 아파트 사고와 같은 그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기술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체계라든가 뭔가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